1대1로 손님하고 얘기할 때도 가끔 이게 소름이 끼쳐요. 되게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엄청난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전세 사는 사람하고 집주인하고는 매번 바뀌어요. 예전엔 전세가 더 부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2020년 돼서 보니까 집주인이 훨씬 더 부자가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 살던 사람들이 집을 안 샀으면 다 인천, 부천 뭐 외곽으로 다 빠졌고 강서구 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서구 가서 물건 사니까 강서구가 그때 느지막이 오르는 거고 강서구를 특정해서 좀 그런데 뭐 다른 지역들이 좀 빠지는 데들은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고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고 마영성광 오르고 그다음에 마영성광에서 아파트가 있는 또 몇 군데 없잖아요. 마영성광 오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밀려나서 가는 데들 그리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이 가격이 움직이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고 EBS의 자본주의라는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책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 3년에 한 번씩은 재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게 제일 한 것 같아. 이거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1년에 10%씩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치는 거예요. 뭐냐면 편의점에서 이 물이 얼마 하는지 까먹었는데 이 물을 갖다 하나 사는데 이 물뿐만 아니라 제가 편의점 사장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집값이 미쳤다고 아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사장님 이 물건은 얼마 했고 1년 전에 얼마 했고 저 물건은 10년 전에 얼마 했고 뭐 1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1년 전에 얼마 했어요. 이건 얼마 했어요. 얼마 했어요. 1년에 물가가 몇 %씩 오르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15%씩 오르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씩 오른다고 치고 10년 지나면 2배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연배가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데 예전에 1억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게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1억을 지금도 만져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현금으로 세봤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근데 누구나 통장에 10억을 또 깔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 시기가 됐어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거의 다 됐는데 그때 대구은행 갔을 때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인사 담당자였는데 그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은 10억은 껌도 아니죠. 이재룡 보고 500억이 껌값이냐고 그랬는데 웃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EBS 자본주의 한 편만 딱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 거구나. 그리고 근본이제가 지나가서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 그거에 연계해서는 지금 또 아까 국제정세 얘기하다 잠깐 요건 빠뜨렸네. 글로벌이 지금 블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블록으로 바뀌면서 지금 신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도 싸우고 러시아하고 미국도 싸우고 다 싸우고 있는데 이 구도에 따라서 그 뭐 워렌 버핏은 달러 본위제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중국이 신용도가 없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계가 바뀌진 않지만 신용도 없는 화폐가 그 기축 통화로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뀌진 않겠지만 지금 마치 바뀔 것처럼 막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을 막 사들이고 있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세계가 이렇게 지금 불안해지고 수축으로다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니까 저희가 그거를 어차피 그렇다고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정부하는 저기 어디야? 무슨 아르헨티나인가? 아르헨티나 전문가 계시죠? 네.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물가가 뭐 통장에다 돈을 넣으면 2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금리가 2배.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찍어내는 게 많아서 계속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 통계 자료는 아까 뉴스 기사하고 같이 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조금 중요하죠. 요거 집값이 오를 때 그 징조로 다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전세가하고 매매가 5대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누가 들어와야지 집값이 오를까를 해상도가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들어와야지 집값이 오를까를 보면은 지금 5대5인 상황에서는 갭 투자자들 안 들어와요. 아까 2030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갭 투자가 들어오려면은 대략 한 7, 80% 전세가 비율이 나왔던 때가 있거든요. 2012년, 15년 그 사이에 마포가 7, 80%가 됐었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이 투자자가 살려는 수요층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는 거잖아요. 5대5는 딱 절반인데 이 밑에는 안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요 위에는 요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절반을 보면은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시장으로 안 들어왔어요. 이게 숫자가 이 위에 있는 일부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5대5일 때 들어온 사람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7대3, 8대, 아니, 7대3, 8대2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다주택자들이 많고 투자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실입주자, 실거주자가 많고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전세가가 올라서 갭차가 줄어들고 다주택자들이 세금이라든가 그런 걸 풀어줬을 때 지금은 뭐 중과세도 아직 안 풀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혜택을 줬을 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건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급락을 하지만 또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지금 2030이 사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서울 시장을 몰라요. 제가 정상가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정상가냐라는 거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들으신 분들도 정상가일까? 아니, 나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아. 많이 떨어졌다고 봐. 지금 무릎이라고 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근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겼겠죠.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들어가도 돼. 어차피 지방은 더 떨어졌으니까. 지방은 그거보다 더 떨어졌고 아예 나락으로 가서 올라올 기미도 안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군이 무너진 데들. 직장군이 무너졌다 살아난 데는 다시 가격이 반등했거든요. 근데 직장군이 무너져가지고 아예 지역이 흐물흐물해진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지금 가격이 올라올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도 돈 있는 사람들은 통장에 아까 대구만 해도 10억씩이 20년 전에 많았다니까요. 근데 무너진데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올라오는데 물론 계속 꾸준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어떻게든 그때는 돈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올라왔다면 지금은 돈 없는 사람도 어차피 그럴 거 서울에다가 사놓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일부거든요, 일부. 근데 좀 커지면 연착륙이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될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상담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뭘 하냐면 어느 부동산이래요. 그러니까 투자 전문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사라고 하면 사세요 하고 30만 원인가 가입비까지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짧은 사람까지 다 지금 모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것도 아닌 때 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짧은 사람들까지 들어오는 70% 아까 7, 80%의 대출 비율이 됐을 때 나오는 그 시점에는 진짜 짧은 사람들 뭐 진짜 80%까지 가면 3억 가지고도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세 가격도 같이 깎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한 5, 6억 취득세까지 하면은 한 5, 6억은 돼야지 보통 일반적인데 살 수 있는데 뭐 조금 급지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그거에서 가격이 더 떨어진 시점에는 더 투입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팍 들어오면은 시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닌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과 급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급등 시기에 문제가 제가 그 다음에 보합으로 가는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합으로 가는 기간이 과연 나올까? 이번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네, 안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아까 보신 거에서 한번 떨어졌을 때 나온 게 보합으로 갔을 때 이 가격보다는 조금 높아요. 보통. 네, 이땐 패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과연 이 보합으로 가격 빠지는 게 지금 한 번 빠졌고 두 번 빠진 상태에서 또 올까?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이나 그런 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죠? 입주 물량이 많고 그래서 가격이
전세 가격이 더 안 받쳐주고 매매 가격이 더 빠지고 했던 것들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있을 거고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해서 지금 경기도권에는 엄청난 물량이 뭐 2만 세대, 3만 세대가 지금 입주 대기 중이라며요. 그런 것들이 대기되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은 당분간은 가격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전세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하락폭이 셀 수 있어요.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더 많이 오는 데가 더 많이 빠져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지 비율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비율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다만 아까 충격받는 직업군이 있는 데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융위기가 오면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직격탄이기 때문에 그게 날아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금융보다 자영업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해주는 업종 쪽으로 떨어지겠죠. 예, 강남은 많이 버틸 수도 있겠네요. 안타깝게. 근데 또 모르죠. 근데 지금 다 떨어지는 분위기에 강남에 그 입주 물량 많아져가지고 뭐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지금 지방 세력이 서울로 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양가가 높아진 거 둘. 그러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주택들 가격이 낮게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패닉 상태가 됐을 때 구입을 해두면은 기본적으로 자재값이 받쳐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까지 싹 다 서울로다가 올라온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뭐 2030 생활계획에 의해서 세개 거점 구역이 있잖아요. 업무지역. 그 업무 구역 있는 데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게 이제 추천드리는 물건들이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각각 다르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투자는 본인들의 몫이고 만약에 저한테 부탁을 할 일은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가성비를 찾아서 마포 지역은 철저히 잘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질문 혹시 있을까요? 혹시? 네? 다 올라요, 서울이. 서울 지금 2배 안 오는 데 있어요. 그죠? 저는 비율로 봐요, 비율로. 서울 2배 안 오는 데 없고요. 다만 입지가 좋은 데는 아까 3,500까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있으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왔냐를 물어보고 몇 년도에 집을 샀냐를 물어보면은 그리고 얼마에 샀냐를 물어보면 지금 그 집 가격이 나와요. 비율로 보니까. 뭐 1.6배 1.8배 올랐을 때는 거기는 노원구가 마포가 2배 올랐을 때 노원구가 1.6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마포가 지금 이 정도인데 네가 어느 정도에 샀고 얼마에 샀냐 그러면 그때 대비로 오른 시점 보고 1.6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가격 돼 있겠네.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오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일단 서울 지역이 대략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배가 올랐고 시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특수 호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서울 시내 2배 다 올랐고 그건 이제 평균이잖아요. 근데 내가 더 싸게 사는 거하고 내가 더 좋은 물건을 사는 건 또 다르니까 그리고 또 가성비가 있는 물건과 가성비가 없는 물건 그리고 주택시장의 상승기가 끝날 때 사는 제일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게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물 상투 잡을 때는 그런 거 잡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입지가 제일 좋으면은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입지 좋고 아파트 브랜드인 거는 가격을 받긴 하던데 워낙 전세가가 주상복합이 받쳐주다 보니까 잘만 사면 또 받쳐주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끝물에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오른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투자할 때 조심하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 20% 10억짜리면 2억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거 이제 최대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반대의 급부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아까 패닉으로 빠지면은 그거보다 더 빠질 수 있다고 그 리치고에서 하는 사람은 20에서 45% 얘기하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45% 빠지면은 집주인들은 다 거지예요. 5대 5인데 45%가 빠지면 5%밖에 안 남아요. 이거 양도세 낼 필요 없지.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과연 시장이 될까요? 안 팔고 말지.
그래서 20% 정도는 원래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원래도 빠졌던 금액대예요. 제가 다 거의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세요. 퍼센테이지로. 금액으로 보면은 강남에 있는 물건이 뭐 3억이 빠지고 5억이 빠지고 갑자기 3억이 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30억짜리가 5억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큰 의미 없어요. 근데 강북에 있는 게 1, 2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뭐 3, 4억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기자들이 마음대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자들이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 돈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 퍼센테이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저층에 제일 싼 아파트, 제일 단지가 막 산꼭대기 있거나 여기서 제일 멀거나 한 그 아파트가 팔린 것과 제일 로얄층에 제일 뭐 입지가 좋은 단지 내에서도 뭐 해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지하철까지도 10분 이상 차이 나잖아요, 도보로. 그리고 마포에 있는 이 마레프 같은 경우도 뭐 저 산꼭대기에 있는 거, 이편한 신촌도 산꼭대기에 있는 것과 이 평지에 있는 거, 역 바로 앞에 있는 거 가격 차이가 그 높이 차이만 가지고도 1억이 나는데 저층, 고층, 로얄층 그거 가지고 차이가 나면 또 1억 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가격이 한 15억대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2억 차이 나게 그냥 기사 나오는 거잖아요. 마레프 기사 나올 때 맨날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가격 오른 것처럼 보이려면 2억이 올랐다고 그러고 가격 떨어진 것처럼 보이려면 저 뒤에 있는 거 잡아서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데 가격 올랐다 내렸다 나오는 거 있죠. 송파에서 몇 건이 과연 거래가 됐길래 플러스로 돌아섰냐를 보면은 아주 기간을 짧게 잡아서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진짜 가격이 올랐냐. 그거를 누군가 좀 유리하게 쓴 면이 없지 않아 있냐. 그게 뭐 어느 쪽인지 모르죠. 뭐 분양하는 그 시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 쪽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데이터와 사실만 보고 접근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퍼센테이지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마음이 잘 안 흔들려요. 아, 3억이 떨어졌으면 사야 되나? 그러다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갑자기 조금 더 떨어질 퍼센테이지인데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올라갈 퍼센테이지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물건이 다 가격이 대략 이쯤 돼 있는 게 맞아 보여요.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보다 훨씬 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봐보세요.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 오른 거 여기 퍼센테이지 오른 거 보면은 비슷하게 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서울은 다 2배 올랐고요. 그리고 좋은 지역은 많이 올랐고 조금 덜 오른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물건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단지를 이루고 있냐에 따라서 황금성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네, 황금성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해요. 그래서 황금성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이주영 대표님, 늦게 오셨지만 질문 있나요? 네, 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